시작하죠. 내일이 74주년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특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또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여서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의미도 더욱 뜻깊은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한 분, 이슈 오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빌리주의 상징인 곳이죠. 임청각. 그곳이 낳은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의 후손이 되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용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용득입니다. 예, 진작에 좀 모셨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시고 또 안동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예, 안동 출신이시고 또 무엇보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3선까지 하셨나요? 예, 3번 했습니다. 3번 하셨고 이렇게 네. 알려져 있고 또 무엇보다 임청각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의 후손으로 많이 알려지셨는데 지금 주로 이제 서울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역 청취자들 자주 못 만나셨을 텐데 인사 한 말씀 먼저 전해주시죠. 평소에도 우리 독립운동의 중심인 경북 지역 청취자 또 제 고향인 안동 지역 청취자분들을 좀 찾아뵙고 싶었는데 안동 MBC에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동 MBC는 독립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 매체로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오셨어요. 이용득 의원님.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고, 지난 총선에서. 자, 이 노동운동가와 국회의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해요. 주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야, 노동운동이든 정치활동이든 똑같겠죠. 네. 그런데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40년간이나 이렇게 평생 하게 된 거는 처음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 인구 대비해서 75%가 노동자들인데 네. 그들이 경제성장을 해오는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항상 뒷전으로 좀 밀리고 이러는 것들을 보고 노동운동을 시작했었는데 제가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노동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 전부 사업장에 노조하던 그 활동가 출신들입니다. 네. 수천 명이 있지만 예. 그들이 하는 한계점이 이 시스템의 한계점이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만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계 전체를 다 아우르지 전체를 못하고. 아우르지 못하고. 그래서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10% 노사관계입니다. 조직률이 10%니까 예. 10% 조직된 노동자들만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점. 그래서 귀족 노조니 네. 또 노동 이기주의니 이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노총위원장을 3번씩이나 여기마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히 시점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산업 선진국들을 따라가는 입장만 됐었는데 이젠 중국이나 이런 개도국들의 추격을 당하는 이런 입장인데 네. 자기 조합원들만을 위한 노동운동으로서는 앞으로 산업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다. 네. 나머지 90%의 미조직된 노동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 노동운동에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제가 2004년부터 약 15년 동안을. 예. 근데 그게 이 정부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전무가들 수천 명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좀 내놔라 하니까 정부 관료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아. 네, 사실 고용보험은
노사가 낸 돈이고 노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예, 예. 우리나라 정부가 뺏어서 정부 돈처럼 막 써버리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뭐 여러 그래서 가지 시스템 거기서 구조적으로 좀- 뭐 문제가 있군요. 예, 시스템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정치판에 들어가서 예. 이 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들어왔는데 이 낙후된 노동 부분,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결함이 있는 노동 부분을 정치판에 들어와서 좀 개선하고 발전시키려고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예. 잘 안 되네요. 잘 안 됩니까?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뭐 별다른 성과는 아직 없었군요. 지금 노동회의소법을 발의 중이고 지금 계류 중인데 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노동회의소법이 뭔지. 지금 이제 지금 현재의 뭐 노사정위원회, 노사민정회의 이런 중앙노사관계 기구는 있어도 예, 예. 실제로 거기서 나온 그 합의나 대화의 결과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해서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자 그 활동가들이 아닌 전문가들, 즉 변호사나 학자나 이런 전문가들이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즉 총노동 대 총자본이 진짜 하나가 되는 현재의 10% 노사관계 시스템 플러스 90%의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노사관계 예. 이거를 좀 만들자고 하는데 아하. 계류 중이고 잘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넣었어요. 예. 국정과제에도 넣었고 예. 그런데 근데 아직 뭐 실천이 잘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지금 있습니다. 뭐 근데 예. 분명한 거는 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왔기 때문에 네. 이 산업 현장의 변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 개발, 이런 변화의 속도에 맞추려면은 예. 정부 관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부 관료는 알겠습니다. 예. 힘으로 변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예, 예. 빨리 느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노동회의소 또 파트너십으로 경제회의소 이 양회의소 시스템을 네.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전문가 그룹의 노동 이런 시스템을 네.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90%의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앞서서 제가 석주 이상용 선생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조금만 더 어떤 관계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후손이신지. 예. 인천각은 고대 광실 집안의 종갓집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종손인 그 석주 알배가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죠. 완전히 네. 망가져서 지금 손이 끊어져서 종손들도 양자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런데 예. 집안이 지난 100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임청각의 직계로서 이 어려운 집안의 기둥 역할,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 직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저도 젊은 사람 축에 속해서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집안을 쭉 꾸려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 석주 선생의 손잡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뭐 대통령 취임 전에도 다녀가셨고, 취임하고도, 네. 다녀가셨는데,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 임청각을 또 직접 언급을 하면서 정말 그러셨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임청각에 관심을 갖고 찾기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참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임청각 그 자체로 독립운동의 상징이고 예, 그 본산인데 예, 그동안 관심도가 엄청 낮았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제가 당 최고위원이었어요. 아, 그때 같이 하셨군요. 예, 같이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우리 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었고, 예. 그 전에도 문재인 당대표께서는 우리 집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평소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중에 최고로 석주 이상용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역임하셨는데 예,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후손입니다. 이래서 깜짝 놀라셨겠네요. 처음에. 놀라셨었어요. 그래서 예. 대통령 되시기 직전에 예. 인천각을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다녀가셨고 거기에 방명록도 써놓으셨고 예. 예. 그러니까 이용근 그런데 인천각이 예. 그냥 이 부잣집 종갓집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네. 500년 된 고택으로 보물 대한민국 보물 182호입니다. 예. 그런데 일제가 그걸 훼손시키려고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집안의 길을 끊어버리려고 그렇죠. 이 중앙성철도를 45km를 빙 불러서 인천각 마당으로 이렇게 철길을 내버립니다. 얼마나 그 몹쓸 짓입니까, 그게. 참.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복원돼야 된다 하는 거고 문 대통령도 다녀가셨지만 말씀하시고 대통령 전에 다녀가셨지만 네. 이낙연 총리도 금년인가요? 네. 또 인천각 다녀가시면서 네, 복원 다녀가셨어요. 관련 이거 또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가지셨잖아요. 그 국회에서. 네, 그래서 그런지만 목이 많이 쉬신 것 같네요. 원래 좀 걸걸하시긴 한데. 근데 네. 사실 이 인천각 복원이라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독립운동 복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네. 지금 뭐 2025년까지 복원 사업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보면은 석주 이상용 선생 기념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비용 문제가 좀 있다고요. 국비 지원이 다 안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인천각 복원이 지금 예산도 2025년까지 280억을 들여서 다 진행할 예정인데 네. 기념관 건립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한 70억 정도 되는데 아, 예. 보훈처에서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국비 지원은 30%밖에 못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고 안동시는 100%다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은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기념관 건립이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런데 그 그럼요. 핵심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제가 그 중재자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여쭤볼 질문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 지금 않아서. 청취자분들이 예, 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죠?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예. 이 임천각이 주 무대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일본은 임천각을 훼손함으로써 조선일의 항일 의지를 짓밟고 이 길을 끊으려고 네. 했던 거고 예. 저희 집안은 그 해방 이후에도 모두가 다 지리멸렬해버리고 또 정부는 관심 안 쓰고 국민들에서 외면당하고 석주할배는 만주에서 돌아오시지도 못하고 거기 묻히셨다가 예. 92년도에 돌아오셨고 예. 더군다나 국적회복은 10년 전에 국적회복이 됐어요. 국적도 없이. 예. 네. 이렇게 국민들 무관심 속에 우리 집안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이제 제일 제가 좀 가슴에 남는 거는 예, 예. 지난번 안동 MBC에서 그 50편짜리 라디오 드라마 인천각이요. 라디오 드라마 예. 있었죠. 예, 예. 마지막 회에서
보면 저도 눈시울이 참 만세삼창이 울려 퍼지고 예. 전 백성들이 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가슴이 먹먹하게 아직 남아 있는 거는 지금 현재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 예, 서훈이요. 서훈 등급이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 볼게요. 참, 그 서훈이, 지금, 네. 석주 선생 서훈이 몇 등급이죠? 3등급입니다. 지금 3등급이죠. 네. 그, 신흥 무관학교 설립한 우당 이회영 선생. 3등급입니다. 또 3등급이고, 그, 네. 유관순 열사가 딱 떠오르잖아, 3.1 만세운동하면. 거기도 유관순 열사도 3등급이었죠. 3등급이고요. 예.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등급도 제가 모자른데. 재작년에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는데요. 예.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공무원 조직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네. 너도 나도 뭐 다 이렇게 서훈 등급 올려달라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 속담에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하는 게 있는데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럼요. 그래서 잘못된 상훈법 개정을 안 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우리 독립운동 대표적인 분들, 이런 분들 제대로 서운해야 된다는 말씀.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의원님. 네네. 한 20초 정도로만 저 오늘 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정리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 말씀.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일 관계가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런 우리 당대, 우리 세대의 문제라면은 우리가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일본이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 후손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예. 친일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전부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고 갈라지면 안 되죠. 예. 정말 이웃 국가로서 미래의 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다면 우리 국민이 단결해서 한 길로 예. 일본을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맞서 싸워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청각 석주 이상용 선생의 후손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